자, 볼게. 자, 어렵지 않아. 알았지? 어렵지 않아. 자, 두 가지 조건만 잘 써주자. 두 가지 조건만. 자, 원이 있을 때 어떠한 이렇게 호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그지? 이 호에서 내가 이렇게 그어준 걸 원주각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지? 이 원주각은 뭐 다른 데다가 그어줘도 어떻게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주각은 뭐니까? 중심각의 반인 거잖아, 그지? 중심각의 반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름을 조금 그어보면 지름은 중심각이 180도인 얘가 되는 거니까, 그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가 90도가 된다라는 성질이 생겨. 됐지? 자, 요거 두 개만 이용하면 끝나잖아. 자, 봐봐. 여기 각을 구하라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될 거고, 자, A, B. 지름이 보인다, 그지? 자, 지름이 보이면 항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A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아, 여기 각도가 90도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설정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지금 X라는 값은 A에서 C를 거쳐서 D로 돌아갔으니까, 그지? 요거를 A에서 E를 거쳐서 D로 돌아가게 만들어도 각도는 동일해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각도는 X가 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끝났지? X는 몇 도가 되면 돼? 40도가 되면 되겠네. X랑 50도 더한 건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된다. 됐지? 자, 보자. 이렇게 생각할게. 자, 볼게. 우리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걸 배웠거든? 그치?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정비례한다는 거를 배웠어. 됐지?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을 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비율 관계는 동일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기도 하지만 원주각에 정비례하기도 한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런 얘기도 해주자 그랬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그지? 지름에 대한 그렇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잖아? 그치? 근데 지름이라는 건, 자, 호로 생각하면은 이거거든, 이거. 맞지? 반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원주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됐지? 이거는 반원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원주에 대한 원주각을 그린다는 게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180도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살펴봐봐. 일단 BD의 길이는 원주의 8분의 1이래. 됐지? 됐지? 그러면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됐지? 원주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8분의 1일 거야. 됐지? 자, 그래서 BD는 원주의 8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원주의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원주가 있을 때 얘를 8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고. 됐지?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내가 몇 도라고 생각하라고? 180도라고 생각하라고. 알았지? 그러면 얘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 180 곱하기 8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180에다가 8분의 1을 곱한 게 나와야 된다. 됐지? 자, 그러면 몇 도냐? 90 곱하기 4분의 1, 40 곱하기 2분의 1, 2분의 45? 이렇게 나와야 되나? 네.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자, 그런데 AC의 길이가 BD의 길이의 2배가 돼야 된대. 그러면 AC에 대한 누구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는 BD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 45. 그러니까 45가 되겠네? 그러면 AC의 원주각은 진짜 45예요, 근데? 45도가 돼야 된다.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됐지?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요거 2개 이용해서 여기 각도를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네. 자, 그러면 적어보자. 자, BD에 대한 원주각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B에서 출발해서 D로 돌아오면 되지? 그치? 요렇게 그어줄 수 있을 거고, 여기의 각도가 2분의 45, 22.5도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 됐지? 자, 두 번째, AC에 대한 원주각,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가라? C로 돌아가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소리야? 45도라는 소리가 된다. 됐나?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니까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잖아? 두 내각의 뭐랑 같아야 돼? 합과 같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의 각도는 67.5도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앞에서 배운 조건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맞지?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가 보여? 사각형 보여야지, 그지? 자, 원에 이렇게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면 우리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니? 그 마주보는 게 180. 그렇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180. 요런 거 하나 배웠었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뭐도 배웠냐면 요렇게 외곽이 있다고 치면 됐지? 그러면 외곽의 크기는 어디랑 같아야 된다? 안쪽에 있는 대각, 여기의 크기랑 같아야 된다는 성질도 배웠어. 됐지? 이거 2개 써먹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써먹어보자. 자, 일단 y부터 구해볼까? 됐지? 자,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뭐야 지금?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외곽이지, 외곽? 외곽은 누구의 크기랑 같다? 내 대각의 크기랑 같다. 그치? 자, 그러니까 요 D의 크기. 자, 여기가 Y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네? 됐지? 그러면 너네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뭐여야 돼? 여기가 몇 도인지가 궁금해져야지. 근데 여긴 당연히 몇 도야? 65도 얘랑 동일한 원주각이잖아. 그치? 얘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65도. 그럼 여기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X.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65도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Y는 105도다.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 없니? 됐지? X 구해볼까, X? 자, X를 이용하라는 건 저기 A라는 각도를 이용하자라는 소리지? 근데 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 얘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면 X 더하기 65랑 100을 더한 게 180이 나와야 돼. 그럼 X는 15도겠네. 끝났네. 2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0이다. 이렇게 적으면 마무리 되겠지. 네. 여기 봐봐. 오각형 나왔네? 뭐 만들고 싶냐? 당연히 사각형? 사각형 만들고 싶지?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거 더한 게 180도다를 활용하고 싶어? 자, 그럼 봐봐. 사각형을 만들 거야. 여기서 어떻게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을 해주면 아니 그거 뭐 타게 하는 게 그거를. 왜냐면 72도를 써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가 지금 72도라고 나와 있잖아. AB에 대한 중심각이 72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AB에 대한 당연히 뭘 써줘야 돼? 원주각을 써줘야 돼. 논리는 AB에 대한 원주각을 쓸 거니까 그럼 AB에 대한 원주각을 그려줄 거 아니야. 근데 뜬금없이 D 이런 데다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얘 아니면 여기다 긋겠지, 그지? 둘 중에 한 군데 여기다 그어도 답 나오고 여기다 그어도 답 나와. 어디 그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근데 그냥 나는 여기에 긋는 게 조금 더 계산이 편해서 여기 긋는 것 뿐이야. 이해돼? 됐지? 자, 그럼 봐봐. 얘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을 그려주면 요 원주각은 몇 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중심각의 반이 돼야 되니까 36도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36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 74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끝났잖아. 이렇게 사각형을 보면 얘랑 얘를 더한 게 18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06도가 나오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러면 끝. 자, 봐봐.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찾아보래.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원에 내접하려면 사각형이 요 따위로 생겼다는 거지. 그지? 요 따위로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요 따위로 생기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질이 가져가야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거 더한 게 180도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항상 마주보고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는 얘를 찾으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됐어? 이거 찾으라는 거야. 봐봐. 평행사변형 봐봐.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거잖아. 야, 얘랑 얘 더하면 180도 나오냐? 몰라요. 안 나오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 그치? 뭐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80도고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80도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되지? 정사각형 되냐? 정사각형? 돼요. 그치? 얘랑 이거 항상 90도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 항상 나오잖아. 그치? 자, 요거 되고. 자,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 자, 등변이 뭐냐? 우리 요거 두 개의 각도 같은 게 등변이니?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가 A인 건가? 맞지? 근데 등변은 얘랑 얘도 항상 각도가 같다는 성질이 있지? 그럼 여기가 B면 여기가 B잖아. 그치? 그럼 다 더하면 360도가 나와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180도가 나와야 되네,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이거 되겠네. 그치? 자, 등변 된다. 말은 뭐? 되니? 몰라요. 딱 봐도 안 되지, 그치? 이거 두 개 더한 거 180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안 나와? 직사각형 되니? 돼요. 되지. 무조건 90도니까. 그리고 사다리꼴 되니? 딱 봐도 안 되지, 사다리꼴. 아니, 뭐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잖아.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잖아. 얘랑 얘도 하면 180도 안 나오잖아. 그치? 됐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미음. 어딨어? 4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봐봐. 계획은 너무나 간단해. 목표를 봐봐.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접선과 누가 이루는 각이야? 현이 이루는 각이지? 그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지? 내가 아니에요.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누구랑 같다? 내 원주각과 같다. 원주각이 뭐지? 됐어? 됐지? 자,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항상 같다는 성질이 있어. 그럼 D랑 같은 건가? 뒤쪽. 여기랑 같은 거지, 그러면. 자,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그럼 대내가 아니에요? 됐어? 아니요. 저길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럼 목표를 생각해, 얘들아, 목표를 항상 얘 구하고 싶어. 네. 이 삼각형이잖아, 그지? 근데 요거 나왔잖아. 그럼 어디 구하면 끝이야? A 구하면 끝이겠지. 맞니? 그럼 여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될 거야. 여기를 구하면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돼. 70. 됐어? 자, 근데 여기를 딱 봤더니 또 뭐가 보여? 이 사각형 보이잖아, 그지? 네. 사각형 보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럼 2차적인 목표는 뭐가 돼? C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 근데 여기가 110도인 건 너무 쉽게 나오잖아. 네. 그치? 110도인 건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럼 여기가 70도인 것도 쉽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라는 게 나와? 107도니까 합하면은 73도지.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겠지. 저거 같은. 자,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일단 우리가 이런 성질 알고 있어야 돼. 원이 있고 밖에 점이 있으면 찍 긋고 찍 그으면 어떻게 접선 그으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각을 구하라는 건데 얘랑 얘의 길이가 내가 같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잡아주면 여기도 똑같이 A가 된다. A 구하면 끝나는구나가 되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A라는 얘를 봤더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네. 그지?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현에 대한 누구랑 같아야 된다? 원주각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A겠다라는 소리까지는 해줄 수 있겠네. 따라왔어? 어려워. 따라오고 있지?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줄 수 있냐? 저 46도 써야 돼. 얘 써야 되잖아. 자, 써야 되니까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구해주자. 왜냐면 여기랑 여기는 뭐니까 마찬가지로 이등변이라서 같아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180에서 먼저 뭐 해줘? 46 빼겠지, 이렇게. 그러면 134 나오겠지. 요거 반으로 자르면 되지. 67도인가, 그러면? 67도 맞지? 맞을 자, 여기가 그러면 67도라는 건 알 수 있어? 네. 근데 여기가 67도면, 아이, 요거 이용할 필요도 없네. 그럼 그냥 A 나오겠지. 뭐 3개 더한 건 180도일 테니까. 그치? 자, 그럼 2개 더하면 117도잖아. 180도 빼면 되잖아. 63도 나오겠네, 그러면. 그치? 자, 그럼 여기가 63도가 나와. 그럼 여기도 63도겠지, 뭐. 네. 그러면 여기가 나오겠지, 뭐. 됐지? 2개 더하면 126이니까 180에서 빼주면 50, 40, 44도인가? 54도인가?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 문제 없지? 자, 준 거 하나도 없고, 그지? 14 딱 하나 줘놓고 구해보래. 자, 구해본다. 일단, 뭐라고 싶냐면, 알았지? 뭐라고 싶냐면, 지금 이 X가 원주각이잖아. 이렇게 원주각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원주각을 한번 찾아볼 거야. 뭐 같은 원주각은 지금 A라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A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거든. 됐지? 자, 그래서 일단 도조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아, 여기가 X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근데 우리가 14도 써먹어야 되잖아. 그지? 저 14도 써야 되거든? 14도 써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X라는 거 보이니? 외곽이니까? X가 지금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를 좀 A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자. 자, 그럼 A만 구하면 결국 끝난다는 소리거든? 맞지? 자, 근데 A를 한번 다시 살펴봐봐. A를 봤더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지. 그러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도 A겠지. 그럼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을 그려줄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장해서 아, 여기가 A다 이렇게 설정을 할게.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A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러면 현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원주각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원래 똑같아야 돼요? 이 각도는 이 각도랑 똑같다니까? 아, 배운 거. 배웠잖아.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얘 뭐니까?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건 알고 있겠네? 됐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랑 X를 더한 게 몇 도여야 된다? 90도여야 한다. 맞니? 그리고 A랑 14를 더한 게 몇이어야 된다? X여야 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X 구하면 끝나는 거지? 네. 맞지? 자, 여기서 A가 몇이 되고 X 빼기 1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A에다가 X 빼기 14 넣어줄 수 있겠네? 넣어주면 2X 빼기 14가 90이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2X가 10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X는 52도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 봐봐, 얘들아. 이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저 현에 대한 누구를 찾으면 끝이야? 원주각을 찾으면 끝이지. 원주각 2배 하면 중심각 나올 테니까. 그치? 자, 그럼 원주각을 찾을 거면은 A에서 출발해서 D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다 찍을 거야? 당연히 A 아니면 B를 찍고 돌아갈 거 아니야. 이런 데 찍진 않을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 각도를 찾아주면 끝난단 말이야. 저거 2배 하면 X가 나와. 그치? 근데 여기 몇 도야? 이거 너무 명확하게 90도잖아, 여기. 보이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내가 90도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는 몇이야? 25도겠지. 요 직각삼각형에서. 아,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나와야 돼? 50도가 나와야지. 됐지? 자, 봐봐. 그림 요렇게 나와 있고, 자, 일단 원의 반지름이 9라고 나와 있거든?
원의 반지름이 9라고 나와 있어. 자, 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다는 거는 원주를 줬다는 소리야. 그지? 원의 둘레를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원주는 18 파이가 나올 거야. 그치? 네. 자, 그런데 봐봐. 원주는 18파이가 되고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라 그랬지? 원에 대한 원주각은 내가 180도라 그랬어? 맞니?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뭐만 구하면 우리는 끝나? 자, AD에 대한 원주각과 BE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 저 호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먼저 AD에 대한 원주각을 표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AD에 대한 원주각을 표기하려면 뭐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설정하자. 됐니? 문제 없어? 자, 그런 다음에 BEC에 대한 원주각을 표기해야 되지? 그치? 그럼 B에서 출발해서 D 찍고 C로 돌아가면 되니까 여기가 B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 도라는 건 명확해? 150도라는 건 명확하지?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30도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니까? 150도가 되기 때문에 됐지? 이거에 대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잡자면 됐어? 18파이 대 L이 180 대 15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비례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아니 원주가 자, 180 대 15, 18 대 15니까 6으로 나누면 6 대 5인가? 맞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왜 6대 5지? 180 대 150이니까 18 대 15니까 3으로 나누면 6 대 5잖아. 그지? 그러면 6L이 18파이 곱하기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6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3이 되니까 L은 15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원주가 180이에요. 끝내겠네.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180도라고 본다. 중심각이 360도니까. 원주라는 건 그냥 한 바퀴를 다 돌렸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한 바퀴를 다 돌려주면 결국 중심각은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게 중심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이 360도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360도의 반이 원주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0도. 왜 반이 원주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시작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다. 네. 됐어? 근데 중심각이 몇 도니까? 360도니까 원주각이 180도다 라고 본다. 물론 원래는 이거 반원으로 보는 게 맞아. 알았지? 원래는 반원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너네가 반원으로 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원주로 한 거야. 알았지? 반원으로 하면 헷갈려서 원주로 한 거다. 앞에 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AC와 BD의 호의 비율이 1대 3이래. 그러면 AC에 대한 원주각과 BD에 대한 원주각도 1대 3이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AC에 대한 원주각부터 표기해보자. AC 요거잖아. 요거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1이면 됐지? BD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 있어?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혹은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표기를 하자.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여기가 3A가 나온다.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삼각형 보여야지. 삼각형 보여야지. 두 개 더한 게 3A랑 같아야 되겠네. 3A가 외곽이니까 그러면 3A가 A 더하기 50이 나와야 돼서 A는 25가 나오겠네. 따라왔니? 자, 그러면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여기가 25도다. 여긴 3배니까 75도다. 이렇게 표기가 될 거야. 따라왔니? 75도? 자,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지? 요거지, 요거. 여기 구하지, 여기. 요거는 뭐야?
이 삼각형의 외곽인 거지. 그러면 여기 각도 구하면 끝인데 여기도 75도겠지 당연히.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동일한 원주각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75랑 25를 더하면 되니까 100도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된다.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볼까? 자, 호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건가? 네. 자, 원주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자, 이거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A라고 잡고 이거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A라고 잡아보자. 됐어, 여기까지는? 자, 요렇게 될 거고 보자. 뭐 주어지는 게 없냐?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70 플러스 A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이 돼야 돼? 180에서 70 더하기 A를 빼면 되나? 그러면 110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따라왔어? 자, 그러면 끝났지? 그러면은 X라는 건 뭐니까 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그지?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하면 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더해주면 어차피 A가 없어지면서 몇이 돼? 11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는 110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서 끝나겠네. 자, 살펴본다. 이런 생각은 들어야 돼. 자, ADC의 ADC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ADC를 구하라는 건 결국은 B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어차피 두 개 더하면 180도다를 이용하면 나오는 거거든? 맞지? 어쨌든 B를 구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일단 B를 우리가 A라는 각도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 거야. 됐니?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35도랑 25도 써먹어야 되니? 네. 맞지? 그러면 35도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살펴보자.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지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아니, 90도라는 얘기를 못하지? 왜요? 몰라? 저 지름이잖아요. 아닌가? 이거 지름이란 말 없잖아. 모르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90도 같아 보인다고 해도 90도라고 하면 안 돼. 89도 있다일 수도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어쨌든 외곽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가 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5도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볼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25도도 써먹어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봐야 되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볼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외곽이 되는 건가? 그치? A랑 25도를 더한 게 돼야 돼. 자, 여기가 A 더하기 25도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요 각도 봐봐. 요 각도 이 사각형의 외곽이니 다시? 네. 그치? 사각형의 외곽은 뭐랑 같다? 내 대각의 크기랑 같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플러스 35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개 더한 게 180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지. 됐어? 자, 그래서 2A 더하기 60이 18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60도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인 거야. 120도고요. 그러면 여기는 120도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지. 이건 너무 쉽지? 개꿀이 이런 거 나오면 자, 당연히 뭐 만들어야 돼? 사각형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그치?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선 이렇게 연장해주고 자, R에서 S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X면은 여기가 180 빼기 X 그러면 여기가 X 됐어? 여기가 X 그러면 다시 여기가 X면 여기가 180 빼기 X 그러면 여기가 X 됐지? 잠깐만요. 뭐라고요? 자, X 180 빼기 X 그러면 여기가 X 두 개 더하면 180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X면 다시 여기가 180 빼기 X 근데 그러면 여기가 X 아니면은 네.
뭐 얘는 내 외곽은 내 대각의 크기랑 같다 이걸 이용하든지.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밀 수 있는 거잖아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랑 얘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되니까. 180. 그럼 x는 몇? 88. 88. 이렇게 나오면 끝이겠다. 됐지? 자, 여기서의 89도 저거는 그냥 함정이야, 함정. 알았지? 함정. 89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요거 뭐야? 이 접선과 누가 이루는 각이야? 현이 이루는 각이지. 그럼 이 현에 대한 누구의 크기와 같다? 원주각의 크기랑 같다. 그러면 얘에 대한 원주각을 그려야 되지. A. A 쪽에다가 그려주자. A 쪽에다가 이렇게 그어줘.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된다? X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랑 요 두 개의 각도를 구하라는 소리야, 결론은.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몇 도야? 여기 명확하게 몇 도야? 90. 90도지,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90도라는 건 알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몇 도 나와야 되니까? 180도 나와야 되는 거지. 사각형이야, 사각형. 사각형 마주보는 거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잖아. 65. 그치? 그럼 여긴 65도. 그럼 X는 25도. 끝났네. 자, 볼게. 우리 증명 과정을 알고 있었으면 조금 쉬웠을 거예요, 오히려. 자, 봐봐. 여기가 지금 X도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가 X도다까지는 문제가 없지. 그치? 자, 여기가 X도다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데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결론적으로 뭘 구하자는 소리야? 반지름 구하자는 소리지. 자,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건데, 문제에서 지금 탄젠트 X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자, 그러면 탄젠트 X를 써먹어야 되잖아? 그치? 탄젠트 X를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으려면 우리는 몇 도가 필요해? 90도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90도를 만들어 주자라는 소리인 거고, 그치? 자, 90도를 만들고 싶으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이 원주각을 어디로 옮겨주자? 지름을 지나게끔 옮겨주자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T에서 요렇게 찍 그으면은 그러면 지름을 지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X가 되겠네.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지름을 지나게 그어주면은 몇 도가 돼야 되니까 요쪽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됐지? 자, 여기에서 탄젠트를 써줄 수 있다. 근데 길이가 부족할 것 같은데. 길이랑은 상관없어. 진짜요? 됐니,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우리 탄젠트 X는 몇이 나오는 거야?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A분의 2가 나오는 거지. 자, 요게 A분의 2가 나와. 자, 그런데 탄젠트 X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6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6이거든, 지금.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주면 요 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피타고라스 써주자. X의 제곱은 6의 제곱과 2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야 되니까, 그치? X의 제곱이 40이 나와야 돼서 X는 2루트 12라는 값을 가지겠다. 됐지? 자, 지름이 2루트 10이라는 건 반지름이 루트 10이 돼야 된다 이 소리겠지? 그럼 원의 넓이는 10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되겠지. 자, 봐봐. 우리가 원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자, 접선 주어지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를 구하라는 게 최종적인 문제야. 됐지? 자, 그런데 접선이 주어졌으면 우리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누구랑 같다?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P를 거쳐서 Q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각을 A라고 잡아주면 여기 각이 A가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따라왔니?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각을 B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접선이 이루는 각 여기도 B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근데 A 더하기 B가 몇이니까 40이잖아. 그러면 여기 각도는 140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되겠네.
자, 볼게. 일단 조금 목표는 뭐냐면, 목표는, 자, 여기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 그지? 자, 여기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조금 사각형을 만들고 싶거든? 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요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x도면 여기가 180 빼기 x가 될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밀어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를 a라고 잡을게, 알았지? 여기를 a라고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는 중심각이니까 일단 2a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180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쨌든 a 구하면 끝나는 거지. a 구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 3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삼각형을 조금 분석을 해주고 싶거든.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외곽이 돼야 되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외곽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a 더하기 30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줄게. 됐지? 자, 그런데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여기랑 80을 더한 게 2a 더하기 30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를 내가 a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조금 살펴보면 다시 요렇게 생긴 사각형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설정할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다시 외곽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2a 더하기 30이라는 게 a 더하기 80과 같은 상황이 나와야 돼. 그러면 a가 5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180에서 a 빼주면 되니까 130도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서 마무리 되겠지. 됐지? 자, 저기 우리 27도 보이지? 27도? 자, 27도를 활용하고 싶으면 A에서 T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준 얘의 원주각인 거지, 그지? 근데 접선이 보이니까 그러면 얘랑 접선이 이루는 각도도 몇 도겠다? 27도겠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27도겠네 라고 적어줄 수 있고. 됐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건 외곽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x 더하기 27도겠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 됐지? 근데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더해준 게 몇 도가 나오겠다? 90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x 플러스 54가 나오는데 이게 90이어야 하고, 그럼 x는 넘어가면 되니까 26도겠다. 이렇게 잡히면서 끝나겠지. 됐지? 나오겠죠? 자, 볼게. 대표값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 고3 때. 고3? 자, 봐라. 건데. 자, 뭔지만 알면 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자, 우리가 어떠한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떠한 자료가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그치? 뭐 니네 전교생의 키를 조사한다, 몸무게를 조사한다, 뭐 수학 성적을 조사한다, 영어 성적을 조사한다,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그 자료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불러줄게. 그 자료의 경향성, 한마디로 뭐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 1반이 있고 2반이 있다고 쳐보자. 뭐 1반에 수학 점수라는 자료가 있고 2반에 수학 점수라는 자료가 있을 때 뭐 상대적으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뭔가 제일 낮은 점수인 얘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든가, 그치?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 경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불러줄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표값 중에 첫 번째, 자, 평균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줄 거야. 평균 이라는 얘기를 해주자. 됐지? 네. 봐봐. 평균. 자, 니네 알고 있는 그대로야. 자, 예를 들어서 가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의 수학 점수가, 자, 한 명은 50점이고 한 명은 60점이고 한 명은 70점이라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일단 용어부터 조금 다시 잡을게. 이거는 예전에 다 썼던 용어긴 한데 너네가 요즘에 최근에 워낙 안 써가지고 아마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아.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야. 자, 이러한 자료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별량이라고 불러주지. 처음 들어봐요. 됐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 알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로 정의한다. 됐지? 자, 다시 별량의 총합이라는 건 요거 세 개를 뭐 하자는 소리야? 더해주는 소리지. 자, 50 더하기 60 더하기 70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별량이 총 몇 개니까? 3개니까 요거를 3으로 요렇게 나눠주자. 자, 이런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너네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해. 알았지?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런데 우리가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자, 봐봐. 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실생활에서 알았지? 우리가 세 명의 뭐 재산을 한번 조사한다라고 해보자. 됐어? 3명은 너무 적으니까 5명의 재산을 조사한다고 해보자. 됐지? 자, 재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니네 갖고 있는 돈. 됐지? 자, 3명의 뭐라고 해야 되냐? 갖고 있는 돈? 예금액이라고 하자. 자, 3명의 예금액을 조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5명의 예금액을 조사한다고 해보자. 자, 근데 첫 번째는 한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자, 두 번째는 20,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15,000원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뭐 한 25,000원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는 한 30,000원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면 평균이 의미가 있지. 얘네들이 어쨌든 다 비슷비슷하잖아. 돈의 액수 차이가 크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내주면은 그 평균값은 얘네들의 실제로 갖고 있는 돈에 되게 근접한 상황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 한 명이 한 100억을 갖고 있다고 쳐보자. 얘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내보면은 한 20억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이 별량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을 내주면 20억 정도가 나오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20억에 근접해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 별량들이 하나가 조금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는 경우, 알았지? 하나가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이 자료들의 경향성을 정확하게 나타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치? 너네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이 혼자 10점을 받아오면 평균이 확 떨어지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다른 애들은 다 막 90점 정도를 받았는데 한 명만 10점이면 그러면 점수가 확 떨어질 거니까 평균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값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너무 크거나 하나가 너무 작거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는 평균이 이 자료의 경향성을 잘 조사내주지 못한다. 됐지? 자, 그래서 써주는 게 우리 중앙값이야. 자,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됐지? 처음엔 1,000이 있을 거고, 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15,000이 있겠지. 그 다음은 20,00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25,000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100억이 있겠지. 순서대로 나타내주면 여기에서 딱 가운데 있는 얘, 세 번째가 가운데 있는 얘일 거 아니야? 그치? 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불러줘, 우리는. 됐지? 별량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얘, 걔를 중앙값이라고 얘기해주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 자, 봐봐. 홀수계면은 당연히 딱 가운데 있는 게 존재하지. 근데 짝수계면 딱 가운데 있는 게 존재하지 않지. 자, 짝수계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0이라는 얘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됐지? 그러면 짝수계면 자, 맨 앞에 맨 뒤에 지우고 다시 맨 앞에 맨 뒤에 지우면 이렇게 2명이 남잖아. 이거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정의할게. 요 두 개의 숫자의 평균. 2분의 35,000이겠지? 그걸 중앙값으로 정의한다. 됐지? 홀수계면 딱 가운데 있는 얘가 중앙값이야. 짝수계면은 가운데 있는 얘 2명의 가운데 있는 값,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정의할게. 문제 없니 여기까지? 자, 이런 걸 중앙값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이런 경우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자,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선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됐어?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의 평균을 내자. 이런 거 조금 의미가 없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을 조사하자. 이렇게 딱 몇 개만 나오는 경우 알았지? A형, B형, O형, A, B형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됐지? 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 네 개를 구성하는 게 뭐가 제일 많은지가 중요해지거든. 그런 거는 최빈값이라고 불러줄게. 제일 많이 나온 숫자를 최빈값이라고 불러. 혹은 제일 많이 나온 문자 이런 거 그런 걸 최빈값이라고 불러준다. 됐지? 이것도 뭐 별다른 얘기는 없겠지. 자, 그러면 최빈값은 자, 일단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1, 1, 2, 2, 2, 3 이렇게 나오면 최빈값은 몇이야? 2인 거지. 최빈값은 2인 거잖아. 요건 명확하니? 됐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1, 1, 1, 2, 2, 2, 3 이렇게 되면 1.5. 1과 2 둘 다 최빈값이 되는 거야, 이건. 아. 알지? 이건 최빈값은 1이라고도 얘기하고 2라고도 얘기한다. 네. 됐지? 자료에 따라서 최빈값은 몇 개 이상일 수도 있어.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됐지?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면. 알았지? 자, 그리고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간단하겠지. 됐지? 뭐 A형, B형, C형. C형은 없지. A형, B형, O형 이런 거 얘기할 때. 됐지?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조사해보자. 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한번 조사해보래. 자, 그러면 평균부터 계산해보자. 이거 뭐 해야 돼? 일단 다 더해야 되지. 자, 다 더해주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60 나오니? 됐지?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110. 맞니? 자, 그런 다음에 숫자 들어온 것부터 계산하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6이지. 46에 96 더하면 95지. 95에 45 더하면 140이지. 거기에 40 더하면 180이지. 여기에 110 더하면 되니까 290이 되나? 자, 전부 다 더하면 290이 되는 거고 얘를 몇으로 나누면 총 8명이니까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요게 평균이 되겠다. 됐지? 문제 없니? 응. 자, 그럼 약분하자. 4분의 몇이야? 145. 자, 이게 평균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앙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중앙값 계산할 거면 어떻게 한다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얘, 됐지? 맞지? 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제일 작은 건 18? 맞지? 그 다음은 누구야? 28? 28 한 개 더 있고 그 다음은 32 그 다음은 40 45 49 50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러면은 3개 지우고 3개 지웠다고 치면 요렇게 두 개가 가운데 있는 얘네. 이거 두 개의 무슨 값? 평균값 더해서 2로 나눈 거겠지? 36이 중앙값이 된다. 됐지? 최빈값 제일 많이 나온 거 누구야? 뭐 누가 봐도 28이지, 그지? 자, 최빈값은 28이 나오겠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돼. 됐니? 네. 자, 1번, 2번 풀어봐. 자, 다음과 같은 별량이 주어질 때, 자, 조건. 중앙값이 223이 돼야 된대. 맞지? 자, x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x 제외하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할 필요가 없네. 되어 있네. 됐지? 자, 그러면 중앙값 한번 구해보자. 뒤에서 3개 지우고 앞에서 3개 지우면 이거의 평균을 구해준 게 중앙값이겠네? 그게 몇이다? 223이 나와야 된다. 그럼 x는 몇이겠다? 220? 220? 오겠다. 됐지? 굳이 평균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223을 기준으로 얘는 두 개가 적은 얘니까 얘는 두 개가 많은 얘여야 되겠지.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평균이라는 건. 됐지? 그러니까 얘는 223보다 이만큼 큰 225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자, 확인 3번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이거의 자 평균과 최빈값이 같아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최빈값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최빈값부터. 자, 일단 7이 3개가 있잖아. 그치? 7이 3개가 있어. 근데 8이랑 9랑 5 같은 경우는 x가 어떻게 되던 간에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늘어나지. 그치? 어쨌든 7이 제일 많은 건 명확하네. 자, 그러면 최빈값은 7이 되는 거고 7은 됐지? 얘의 뭐랑 같다? 평균과 같다. 됐지? 자, 그럼 봐봐. 평균을 재서 7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평균을 재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5,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2,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8,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3. 43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총 별량이 몇 개니까 7개니까 7로 나눈 게 된다. 됐지? 그러면 43 더하기 x가 77에 49가 나와야 되니까 x는 6이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됐니? 자, 근데 한번 봐봐봐. 근데 얘들아 이런 걸 봐봐봐. 이런 걸 봐봐. 우리가 평균이 예를 들어서 7, 8, 9, 10, 11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평균이 몇이지? 9지 9.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평균이 9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9보다 2 작은데 얘는 9보다 2 크고, 그치? 얘는 9보다 1 작은데 얘는 9보다 1 크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딱 9가 있다라는 느낌이 오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의 평균이 만약에 9라, 얘가 평균이 지금 9가 나왔잖아. 평균이 9인데, 자, 얘는 7은 9보다 몇만큼 작은 얘야? 평균보다. 얘는 2 작은 얘고, 얘는 1 작은 얘고. 얘는 평균보다 1 큰 얘고, 얘는 평균보다 2 큰 얘지. 이거들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 있니?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의 평균이 몇이라는 거야? 7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딱 평균과의 차이가 0이고 얘는 평균보다 1만큼 크고, 그치? 얘는 0이고 얘는 2만큼 크지. 얘는 0이고 얘는 2만큼 작잖아.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평균보다 뭐다? 1만큼 작은 얘여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7보다 1만큼 작은 얘니까 x는 몇이겠다? 6이겠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숫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 이거는 숫자가 간단해서 더하기가 쉬운데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막 267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더하기가 힘드니까 편차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자, 4번 한번 해볼게.